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안교육 담당 장학사 박성민입니다. 음, 원장님께서 이제 대안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이 워크숍에는 학교 밖 관련 대안교육을 하는 자리로 알고 왔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제 학업 중단 예방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안교육 업무를 맡으면서 저는 학업 중단 예방이라고 하면은 학교 안에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근데 이제 대안교육 업무를 맡으면서 학업 중단 예방이라는 것이 학교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학업은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 어떻게 우리가 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대안교육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문제 의식에서 저는 이 대안교육기관법이 발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제가 이제 상반기에 이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6월 30일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했고요. 7월 4일 날 심사 결과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저희 주무관님께 우편으로 발송을 부탁드리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 30분은 대한교육기관 법령이나 그리고 이제 시행령 관련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 30분은 실제 이제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이 등록 업무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나머지 한 10분은 그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이 2021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래전부터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 먼저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었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이제 알다시피 지원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 등록에 관한 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때 그 등록에 대한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행령이 올해 초에 만들어져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대한교육기관 등록제가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먼저 법률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의 법률 제정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대한교육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입니다. 사실 이제 대한교육기관이,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그 전에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걸 했었나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생교육팀에서 이것을 평생교육 시설 중에 하나로 이걸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대한교육기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기관들 중에 이제 학교 밖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여러 대안교육기관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등록하는 업무가 이제 저에게 이제 부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 확보, 그 다음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등록 업무를 할 때도 안전성과 학생의 안전 확보와 그 다음에 학습의 학습권 보장할 수 있는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언제 제정됐는지 이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법률의 목적을 보면요, 제1조에 나와 있는 거 법률 그대로 있습니다. 자료집에 그래서 법률을 제가 법령이나 시행령을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여기 PPT 자료 끝나는 그 뒷부분에 오면 시행령과 그 법령이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편집했기 때문에 좀 잘려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목적 보면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한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면 대안교육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교육 기관을 살펴보면 상당히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고요. 어느 단체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대안교육기관도 색깔이 다채로웠습니다. 아래 이제 대한교육기관을 보면요,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한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한교육기관 이제 운영 주최할 때도 시설이나 법인, 단체, 뭐 개인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운영 주체를 삼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공사립 학교라든지 각종 학교까지가 이제 학교로 들어가게 되고, 사실 지금까지는 이 대한교육기관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고요. 인가는 아닙니다.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제5조에 이 내용이 나왔는데,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그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쉽게 말하면 영어 몰입 교육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모든 과목을 영어로 수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기관들은 이제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보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할 때도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 신청한 기관들 중에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저희가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이것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다음 설립 운영자 결격 사유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설립 운영자 결격 사유는 이것은 이제 만약 이 사안에 해당되면 당연 취소 사안이 되기 때문에 하면서 여기에 돼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등록서류를 검토하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뭐 이제 한 번쯤 이제 법령을 다 읽어보셨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기관의 등록 취소입니다. 이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있겠죠.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나온 이제 등록하지 않아야 될 이런 사유들이 등록하면 안 되는 사유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희가 당연 취소 사유로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등록을 광주에서도 10개 기관을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류는 완벽하게 다 제출을 하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도 10월쯤에 현장 점검 또는 컨설팅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제3조 여기 3항을 보면요, 제5조 4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 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운영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대한등록기관 취소입니다. 여기 보면은 학생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항, 5항, 6항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교육기관의 폐쇄입니다. 대한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대한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연수는 등록을 중심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등록이나 이제 취소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이제 관심이 덜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는 쪽으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한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한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이미 이 업무를 이행하셨던 각 시도 관계자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시도 관계자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교육감이 위쳐가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이렇게 다 위원을 광주에서는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을 하고 이제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이제 부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등록 업무를 할 때도 이 기준에 맞춰서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위원회 위원은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척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에서 학적을 담당하고 있는 그 장학사님들이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3월 달부터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기관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어떤 다른 점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전체 연간 그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이 미인정 결석이 되어야 유예가 되었습니다. 의무교육 기간에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제정되고 대한교육기관이 등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교육기관에 이제 입학한 학생 같은 경우는 원조교에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미 이제 그 결석 일수가 미인정 결석 일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다. 결석일수가 3분의 1을 넘지 않더라도 유예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등교육과나 그 중등교육과 학적 담당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이나 기관에서 문의가 많이 왔던 것으로 제가 압니다. 다음 그 교육의 위탁입니다. 교육부 장관 또는 그 교육감은 관할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대한교육기관의 그 위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은 공모제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지정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위탁기관까지도 대한교육기관 등록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방향으로 위탁기관도 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의 학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 하나 있고요. 이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는 운영위원회는 등록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주가 되고요. 이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는 우리가 학교에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한교육기관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관이나 이제 단체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기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등록된 기관들은 지금처럼 여기와 같이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구성에 관련된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거기 그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교육기관의 학칙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 첫 번째, 그 두 번째 대한교육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대한교육기관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교과형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수업료 입학금 및 운영지원비의 책정, 조성,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대한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일곱 번째 그 밖에 대한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현장 점검 나가면 아마 이런 절차들을 지키면서 대한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이 이 절차의 법령에 맞게 이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업료입니다. 이 수업료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대한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입학금 및 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수업료 등의 금액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 인상률, 대한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수업료 등을 산정해야 한다. 대한교육기관의 장은 학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거나 대한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이 수업료와 관련된 이 부분도 이제 당연히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있는 그 대한학교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수업료가 어느 정도가 적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딱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립학교의 그 수업료를 갖다가 막연하게 비교하기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봤던 것은 전국에 있는 대한학교들이 어느 정도의 수업료를 받고 있는가 그 데이터를 보고 심사위원들에게 참고 자료를 주었습니다. 참고 자료를 봐서 이 기간이 적절한가. 이 대한교육기관 제가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수업료나 이런 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천차만별이었고 학생들의 이제 수업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수업료나 기부금 중심으로 운영이 많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더 열악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이나 교육청의 지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계 운영인데 회계 투명성 때문에 이것도 많이 이제 교육부에서 협의할 때 이루어졌었는데요. 분리 회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기관이잖아요. 그럼 교회 회계와 확실하게 이 기관의 회계가 분리가 돼야 되고 전용 통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교회가 아닌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홈페이지가 없는 이제 기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블로그라든지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저희에게 어디에다 공지했는지만 알려주면은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저희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자, 교원의 자격 결격 사유입니다. 교원도 저희가 이제 등록 과정에서 열심히 봤던 부분입니다. 현재 이제 그 교육기관으로 사실 아직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원에 대해서 결격 사유를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고요. 기숙사가 있는 경우는 그 생활 전담 교원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다 이제 성범죄 이력이라든지 이런 걸 조회를 하고 결격 사유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등록이 되고 나면 이걸 누가 해야 되냐? 당연히 교육청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 기관이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죠. 강사를 이렇게 채용하거나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거나 할 때 항상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 부분을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이제 그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자료를 증빙 자료를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야기할 때 이 교원의 이제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범죄 이력 조회한 내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원 자격증 같은 거 있죠. 자격증이나 학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있는지 그것을 각 기관에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현장 점검하러 갈 때가 있겠잖아요. 그럴 때 아마 점검하는 식으로. 하지만 이번은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 조회를 하고요. 이 내용들이 나왔고요.
이제 다음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교원의 결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또 달라지는 점, 좀 전에 유예 이야기했잖아요. 그 일반 학교에서 그 유예 기간이 아니어도 여기 등록을 하면 유예를 신청할 수 있었잖아요. 원적 학교에. 근데 이제 또 달라지는 게 뭐냐?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저희 광주에서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등록이 되면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록 대한교육기가 무슨 학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초등부,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가가 되었냐 등록이 되었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꼭 구분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행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초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 시행령이 올해 1월에. 그래서 먼저 빨간색으로 된 걸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보면 시설 설비의 등록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교사의 기준 면적. 쉽게 말하면 한 학생당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준이 갖춰져야 대한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에 따라서 그 기준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도 좀 이제 그 여러 시도에서 많이 고민이 있던 게 어디까지를 교사 면적으로 넣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대한교육기관들이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같은 경우는 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제3조 보면은 대한교육기관의 등록을 보시면 학생 정원,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 토지 등기사항, 건물 등기사항, 이제 학생 명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등록 서류로서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교사 기준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학생 정원, 그다음 이 학생 정원을 알아야 저희가 교사 면적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고민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통합 학급이 많이 있잖아요.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급에 따라서 다 계산을 하는 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적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기관들이 이제 그 교지를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가 직접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 임대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 무상 사용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무상 사용을 하고 있는 무상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던 것은 연간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계약 기간이 연간 그 교육 기간보다 더 길어야 됩니다. 같거나 더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것을 승인해주는 그런 요건으로 넣었습니다. 건물의 등기사항 같은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건물이 이제 학원 시설로 등록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저희가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실제로 등기부 등본상에 이 건물이 어떤 것으로 그 등록돼 있느냐 보니까 여기 다 주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소규모의 작은 기관 같은 경우는 주택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등록하는데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학생 정원 대비 그 면적이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제4조에 보면 대한교육기관 등록 취소, 그다음에 제5조에 대한교육기관 폐쇄 신고, 이것은 이번에 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대한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0조로 보면은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료의 반환, 교원의 자격이 있는데 이 교원의 자격에 특히 이제 기관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세우고 있는 이제 그 초등등 교육법에서 말하는 교원 자격을 갖추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기관들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예, 등록운영위원회 좀 전에 이제 그 나왔는데요.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교육감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그 당연직 위원이 되겠죠. 당연직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부교육감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한 명, 그 다음에 그 시청에서 한 명, 이 정도로 이렇게 당연직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면은 여기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무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시청 관계자가 이제 여기서는 많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면은 당 강목의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되어 있습니다. 성별이 어느 한 특정 성별이 너무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10분의 6을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대 5 정도로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사람이냐, 대체로 교육 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다음에 대한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대한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이죠. 좀 전에 이제 지자체나 교육청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위촉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을 저희는 이제 9명 중에 그 6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남녀 성비는 3대 3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제 사무에 따른 위원회 임기는 2년을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면 그 이제 운영위원회죠. 등록 운영위원회랑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교육기관에 있는 운영위원회입니다. 대한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에서 12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등록 의무를 할 때 살펴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실제로 하였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랑은 좀 다른 게, 이 대한교육관 학부모 대표위원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50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참여가 이제 그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원 대표는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5명에서 이제 10명 사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이제 구성을 저희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학부모 위원들을 한 2명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원 위원을 한 그 3명 정도 하고 막 5명으로 구성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작은 기관이 있잖아요. 교원 수가 몇 명 안 돼요. 진짜 1명이나 2명인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제 상근 교원이 1명이나 2명인 경우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풀어 나갔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길래, 저희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강사 선생님은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강사 선생님은.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강사 분들까지 저희가 좀 풀어드리긴 했습니다. 예. 자, 교원의 자격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 나온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게 1호입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1호부터 4호 교원 자격을 이야기할 때 1호는 말 그대로 교원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초등교원 자격이나 중등교원, 뭐 1급 종교사라든지 2급 종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1번 같은 경우. 2번 보시겠습니다. 담당할 교과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자면 내가 과학을 가르쳐요. 과학을 가르치는데 이 과학과 관련된 분야 학위를 전문 학사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 2호 교원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교원 결격 사유를 볼 때 1호는 자격증이 명백하잖아요.
2번도 이게 증빙 서류가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학위랑 그다음에 경력 이것을 첨부하면은 저희가 2호에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 등록 서류를 검토할 때 이렇게 검토를 합니다. 세 번째, 담당한 교육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아시겠죠? 4년 이상이 근데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겠죠. 네 번째입니다.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학위가 없는데 어떤 교과를 대한교과를 2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지금 1호, 2호, 3호에도 다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 풀어가려면 4번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길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대한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의를 받으십시오 그랬습니다. 심의를 받고 나서 그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등록되기 전에는 그 운영위원회가 없잖아요. 등록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시고 거기서 심의 받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제출하시면 저희는 그 전에 제출했던 것과 부합한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광주시 교육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등록 업무했는가 그 과정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가 되겠죠. 실제 이 법령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 대한교육기관 등록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이 법령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이제 봤던 게 2월 말에 올해 2월 말에 이제 교육부 이제 서울에서 했던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처음 이 법령안을 좀 보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4월 가면서 이제 이 내용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미인과 대한교육기관 등록관리 의견 수렴이었습니다. 사실 2차례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대표적인 기관 한 3-4분 대표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한번 사전에 협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교육기관 등록 관련 설명회를 5월 초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이걸 하기 전에도 유관기관이 있죠. 시 학교밖 지원센터라든지 뭐 시청 관계자라든지 이런 관계자분들과 유관기관과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 등록 업무를 해 나갈 것인가 서로 협의하는 그런 자리들을 2-3차례 이제 지역에서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사례 수집 및 분석입니다. 이제 교육부에서 제공한 자료도 있고 그랬었지만 저희가 이제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보다 먼저 진행하고 있는 뭐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수도권 지역에서 먼저 하고 있는 사례들을 수집을 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이 또 중요하잖아요. 우리 지역 학생이 바로 다른 대한교육기관을 가더라도 인근에 있는 데를 가지 멀리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전남과 보조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사례와 공유를 하면서 전남의 이제 담당 주무관님과 수시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틀을 잡은 다음에 우리 지역의 틀을 잡고 대한교육기관 등록 운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4월 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대한교육기관 등록 운영에 관한 고시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희가 대한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설명회 했던 그 공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들을 광주에는 미인과 대한교육기관이 23개 있습니다. 23개 있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여기 왔던 기관들은 한 15개에서 16개 정도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는 이번에 몇 개 기관이 등록을 할까 이런 걸 좀 파악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Q&A 자료집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요. 이 Q&A 자료집은 이제 자료집도 경기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의 그런 그 사례집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참고해서 광주에 맞는 그 Q&A 집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도 처음에 설명회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설명회를 해야 기관 관계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이제 공고를 했잖아요.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가 쭉 나와요. 그 서류를 이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행정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기관들이 행정 인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상근 교원이면서 행정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몇 명 안 되는 기관에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력의 부족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제 각 시도에서 담당자분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설명회를 할 때는 등록 서류를 작성하는 순서대로 이 설명회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광주에서는 그래도 이제 기관의 그 관계자분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은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한교육기관 등록 절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신청을 하면 설립 운영자가 등록 신청서 및 증빙 자료를 이제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 담당자, 저는 이제 저랑 저희 주무관님이 함께 이제 그 등록 서류를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등록 서류 및 현장 실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협의를 했고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초중등 교육과의 그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님들께 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넘겨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업무 담당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격 사유라든지, 아니면 교사 기준 면적이라든지, 심사위원들이 그때 다 이것을 계산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명확히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계산을 하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이때 하였습니다. 그다음 이게 어느 정도 서류 검토가 끝났잖아요. 서류 검토가 끝나면 이것을 실제 현장 가서 확인해 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실사단도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전문성이 있는 그 각과의 팀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팀과 급식팀에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실사단을 꾸렸죠. 그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가서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현장 점검 자료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이제 반영을 했고요. 이러한 이제 그 서류 검토나 현장 실사 자료들을 저희는 이제 등록 운영위원회 개최할 때 심사위원들에게 그 심사 자료로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저희가 저희는 이제 등록 서류를 하나의 책자로 묶었거든요. 실제로 11개 기관이 저희는 이제 그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 서류 자료집을 이렇게 그 10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에게 이제 나눠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자료집을 제공을 했고요. 위원들이 직접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서 실사 자료에 다 첨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개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록 심사 결과를 공고를 했고, 그다음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나서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거든요. 여기 나머지 학생 명부라든지 뭐 보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등록 이후에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교원 결격 사후, 교원 자격 그 사호에 해당되는 거 운영위원회 심의 받고 제출하도록 했던 거, 이런 부분은 다 후속 조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시교육청의 대한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입니다. 이제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 내용들이 바로 여기 신청서 제출해야 될 서류로 쭉 들어가게 됩니다. 목적이라든지 명칭, 위치, 교육 목표, 학칙, 경비와 유지 방법,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 교직원 배치 계획, 개설 연일, 학생 정원. 근데 이것을 저희는 어디에도 반영하게 했냐? 학칙에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칙에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단순히 서류로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학칙에 있었고 저희가 서류 검토 과정에서 학칙에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는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등록 서류 검토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소방 점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요. 처음 제가 시작할 때 그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소방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봤더니 큰 건물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이걸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작동 기능 점검이랑 종합 정밀 점검. 그렇죠. 되도록이면 올해 받은 걸 제출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받지 않았다면은 그 최근에 가장 받은 걸 제출하게 하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 조치 확인서를 꼭 제출하게 했습니다. 조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은 저희가 이제 장담하기 어렵다 해서 무조건 검사 받은 게 아니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 내용까지 저희는 이제 할 때 떨어뜨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저희 광주교육청을 이야기할 때 이제 심사위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떨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성 확보와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이것을 어느 기준 안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업무에서 긴장 관계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해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좋게 생각해 주셔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을 같이 머리 맞대면서 계속 풀어 나가고 그 기준에 맞도록 저희가 이끌어 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힘든 부분이기도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제 점검받고 확인한 내용까지 소방서에 이렇게 해서 결과 보고해서 미흡한 부분을 조치했던 것을 확인서까지 제출한 기관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대한교육기관 서류 검토, 저희가 세부 검토 의견이나 종합 의견들 꾸준히 그 점검 결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량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이제 검토자들이 업무 담당자들이 했지만 심의위원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자료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그렇게 남겨놨었고요. 또 방금 전에 여기 보면은 교육과정, 또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교육과정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담당 장사님들이 다 검토를 해서 검토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이제 현장 점검 나갔을 때 실사단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설과의 시설 담당 그 실사위원이 이걸 작성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급식 같은 경우도 이제 급식 실사위원이 이것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급식을 보면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은 그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들에게는 저희가 신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데 학생들 급식 재료와 다른 재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구분하게 했었고, 그 다음에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하루 당일 이렇게 했던 걸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보관을 안 하고 있길래 항상 보관할 수 있도록 그날 식사한 거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 보관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대한교육기관 현장 점검 사진인데요.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서 위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등록 서류 받고 서류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현장 실사하고 부족한 미흡한 부분들 조치해서 다 확인서를 내게 했습니다. 사실 이제 가설 건축물이 있는 데도 있었어요. 저희가 시도 담당자 협의할 때 가설 건축물은 뭐 있는 것까지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학생이 활용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설 건축물이 있는 기관으로부터는 뭐까지 받았냐,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이런 확인서까지 받고 저희는 이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그 심사 받기 전에 등록했던 기관들 대부분이 속이지 않는 이상 그 부분들은 미흡한 부분은 사실 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풀 것인가 계속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각 시도에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운영위원회를 저희가 했었는데 총 11개 기관을 했는데 저희가 첫 시간에는 위원들이 처음 만났잖아요. 위원들도 이때 처음 만납니다. 누가 위원인지 몰라요. 비밀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만나서 심사 절차 및 심사 기준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사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11개 기관이었기 때문에 총 3부에 거쳐서 했습니다. 상당히 기나긴 시간이었는데 그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현장 실사 자료만 줄 게 아니라 담당자가 5분 동안 간단하게 보고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각 기관의 대표들이 와서 5분 동안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관 소개 및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각 위원들이 또 이제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10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기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속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지금 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변경 등록 및 절차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이번 연수의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대한교육기관 등록 절차 및 그 심의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여기 그 시도 담당자분들이나 대한교육기관에서 질문이 있다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